복잡한 금융 이슈의 핵심을 데이터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자진 상장 폐지인데요. 말 그대로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나가버리는 걸 말하죠. 만약에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비상장 회사로 만들겠다면서 공개 매수를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거래 가격보다 20%나 더 쳐준다고 하면서요. 바로 이런 게 자진 상장 폐지인데 대주주가 일반 투자자들 주식을 싹 사들여서 회사를 증시에서 나가게 하는 거죠. 요즘 이게 무슨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롭죠?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13년 동안 31건이었는데 최근 3년도 안 돼서 벌써 20건이나 돼요. 이 말은 예전에는 정말 드물었던 일이 이제는 굉장히 잦아졌다는 거죠. 특히 이런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왜냐하면 상장사로 남아있으면 여러 규제도 많고 공시 의무도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 훨씬 자유롭게 또 공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럼 회사가 어떻게 상장 폐지를 하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바로 공개 매수입니다.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건데요. 대주주가 여러분, 지금 시장 가격보다 제가 돈을 더 쳐드릴 테니 저한테 주식을 파세요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안 팔 건데, 끝까지 버틸 건데 하는 주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한 두 번째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원투펀치 전략인 거예요. 1단계 공개 매수로 잽을 날려서 지분을 거의 90% 이상 확보하고요. 2단계 그래도 버티는 소액 주주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스트레이트로 합법적으로 정리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100%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거래소에 저희 이제 상장 폐지할게요 하고 신청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과연 이게 소액 주주들한테 공정한 게임일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를 보면요, 대주주가 제시하는 가격이 꽤 괜찮아 보여요. 뭐 발표 당일 종가보다는 17.9%, 1개월 평균 주가보다는 25.7%, 3개월 평균보다는 27.8%나 더 쳐준다고 하니까요. 와, 25% 넘게 더 준다니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쉽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그 기준 가격 자체가 이미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뜯어보면 좀 찝찝한 패턴이 보여요. 특히 2022년 이후 사례들을 보면 상당수 기업들이 주가가 1년, 2년 동안 쭉 빠져서 투자자들이 지쳐있을 바로 그 타이밍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 이제 상장 폐지할게요 하고 나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첫째, 회사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내부자만큼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비대칭적이죠. 둘째, 대주주는 당연히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하고 나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팔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해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소액 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명확하죠.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에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 가격 밑으로 안 돼 하는 최저 가격 규제가 있고요. 또 대주주가 제시한 가격이 정말 공정한지 독립적인 기관이 반드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회사가 더 좋아져서 생길 시너지 가치까지 가격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보호장치가 지금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예요. 투명성과 독립성. 왜 상장 폐지를 하려는지, 그 가격은 도대체 어떤 공식으로 계산한 건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거고요. 또 회사 이사회가 이 가격은 우리 소액 주주들한테 공정한 가격입니다 하고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게 하고 아예 재산의 전문가한테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대주주 마음대로 가격을 후려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그냥 자진 상장 폐지를 당한 몇몇 투자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바로 시장 전체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한국 주식시장은 대주주 마음대로고 소액주주는 맨날 당하기만 하더라 라는 인식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떠날 거고요. 결국 우리 시장 전체의 신뢰가 깎이는 겁니다. 여기 나온 말처럼 목표는 상장 폐지를 못하게 막자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가격으로 진행해서 투자자들이 이 시장은 믿을 만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공개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전략적인 자유도 존중해줘야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이 앞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